안녕하세요. 입시양명입니다. 문이과 계열 통합이란 말 들어보셨죠? 2020학년도 수능 개편 구조의 특징이 바로 이런 문이과 계열 통합인데요. 그런데 공통 선택형 구조의 이런 수능 개편이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한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2022학년도 수능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과 계열 통합이라는 말 자체는요, 문이과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조합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건데, 물론 전 과목 영역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어와 수학이 공통과 선택형 조합으로 문항이 출제된다고 발표된 바 있는데요.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사탐과 과탐 영역의 구분이 없이 문이과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두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과, 이과, 계열 구분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를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국어의 경우에는 독서하고 문학이 공통 과목이 됩니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둘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구조이죠. 수학은 수학 1과 수학 2, 수학 1, 2가 공통 과목으로 되고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리고 기하, 벡터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처럼 수학 가, 수학 나 이런 식으로 문과, 이과의 구분을 두지 않겠다라는 발표이죠. 공통 과목을 공통적으로 하고 선택 과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보통 기하, 벡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과 과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통 선택 구조로 간다라고 하면 어려운 기하 벡터를 꼭 시험 치르지 않아도 확률과 통계를 보고도 자연 계열을 응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도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구분이 없이 그냥 각각 두 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탐이 어려운 학생들은 사회탐구로만 두 개를 선택해서 자연계열을 응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인문계지만 과학탐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과학탐구를 응시할 수도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전체 17개 과목 중에 총 2개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통과 선택 구조로 계열 구분이 없이 진행된다라는 것이 2022학년도 수능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능 위주의 정시 선발이 30% 이상 확대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이과 계열 구분이 폐지된다라는 거, 그리고 절대평가 과목이 확대된다. 지금 현재 수능에서 절대평가 과목은 영어하고 한국사 로 진행이 되는데 2022학년도부터는 제2외국어도 절대평가 과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절대평가 과목이 확대되고 또 최근에 또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죠. EBS 교재 연계율이 축소된다. 그래서 현재 기존 70% 이상의 연계율이 있지만 2022학년도부터는 50%로 반영 축소가 된다. 이렇게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22학년도 수능 개편은 2015년 교육과정 개편과 같이 맞물려서 지금 미리 발표가 된 바 있는 내용들인데요. 문제는 지원하는 학과별로 전공과 상관없는 영역에 시험에 응시를 한 후에 지원할 수 있었을 때 만약에 대학에 진학해서 그 전공 과목하고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학업 역량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즉, 대학에 들어가서 이 학생이 이 대학의 이 학과의 전공 과목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대학 측에서는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공과 상관없는, 즉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에서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나에게 유리한 과목을 응시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 측에서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공계 지원자가 수학에서 확률 통계를 선택한다든지 건축공학과 지원자가 사회탐구로만 두 과목을 응시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로 각 대학들은 사실은 수능 과목을 지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이제 지정 과목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또한 선택 과목의 조합이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이제 과학 영역 계열 안에서 또 사회탐구 영역 계열 안에서 이렇게 선택이 가능했었다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국어에서도 들어가고 수학에서도 들어가고 또 탐구 계열에서도 총 17개 과목 중에서 2개의 조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목별 선택 과목이 이렇게 국어 2개, 또 수학 3개, 탐구 영역, 사탐 9개, 과탐 8개 이렇게 해서 한 업체에서 이제 조합이 가능한 수를 계산을 해봤는데 이렇게 선택 과목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 봤더니 819개가 나왔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뭘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2021학년도까지는 큰 변화가 없으니 그대로 간다고 하지만 2022학년도부터는 정시 수능 성적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을 할지 배치하기가 즉 배치 점수가 나오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떤 과목을 응시했을 때 내가 등급을 잘 받을 수 있을지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수학이나 국어에서 이런 공통 과목의 비중,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의 비중 어떻게 둘 것인지 또 각기 다른 난이도 차이를 어떻게 조율해서 평균 등급이나 점수로 낼 것인지가 사실 최근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과목에 따라서 각기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2022학년도 수능의 변화, 그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에서는 각 선택 과목을 지정해서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선택 과목 지정을 공개한 학교는 22개 학교로 볼 수 있는데요. 각 대학별 선택 과목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연계열 수학의 선택부터 볼 텐데요. 사실 국어에서는 선택 과목 지정을 한 학교가 아직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국어는 사실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큰 차이가 없을 텐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수학이나 과학 부분이겠죠. 이공계 최상위 대학,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려는 자연계열 학생들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문이과 계열 통합이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적분과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지정한 대학들이 많기 때문이죠. 즉 내가 자연계열로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수 없다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확률과 통계를 보지 않고 미적분과 기하 벡터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해야 하는데요. 지금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12개 학교가 바로 이렇게 자연계열에서의 수학 선택 과목을 지정해서 공개한 학교들입니다. 즉 지금 나열한 학교들을 가고자 한다면 수학에서는 확률 통계를 선택하면 안 되죠. 물론 자연계열 응시일 경우에 말이에요. 네, 그 다음으로 선택 과목이 주어지는 교과는 어디인가요? 지금 탐구 영역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인문계는 사회탐구, 자연계는 과학탐구 이렇게 해서 나뉘어서 보는데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이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계열 구분 없이 전체 17개에서 2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연계열로 지원했을 때 반드시 과학탐구 영역으로만 2과목을 선택하라라고 지정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들이냐 하면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그다음에 한양대 에리카까지 이렇게 총 13개의 학교가 자연계열, 우리 학교로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탐구 영역에서는 과학탐구로만 2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지정을 한 것이죠. 이렇게 자연계열에는 수학이나 과학탐구 영역의 지정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위권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문이과 계열 통합이라는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문이과 구분의 폐지,
그러나 상위권 대학 자연계열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이런 통합은 불가능한 상황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연계열을 선택하려면 이과인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과 학생들의 자연계열 교차도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전에 한번 얘기할 때 자연계열 학생들의 문과 계열 교차는 어느 정도 수월한데 상대적으로 문과 학생들의 자연계열 교차는 사실상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수능 최저 기준의 설정 때문에 그랬었죠. 마찬가지로 2022학년도에도요. 문과 학생들이 상위권 자연계 학과로 전환해서 계열 지원을 하는, 교차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자연계열 학과로 간다라고 하면 꼭 기하 벡터, 미적분, 그리고 과학탐구 2개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2020학년 올해 수능까지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올해는 재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올해 반드시 가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재수하기 어렵잖아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바로 이런 2021학년도부터의 변화 때문이죠. 과목상의 변화가 약간 있는데요. 비교해서 살펴보면 지금 현재와 달리 2021학년도는 화법, 작문, 언어, 독서, 문학, 국어 영역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가나로 나뉘어서 진행되는 거 똑같고요. 그리고 사회 과목, 과학 과목, 직업 과목 중에서 택 하나, 그 다음에 영어 절대평가, 한국사 절대평가, 외국어도 9개 과목 중에 하나 택하는 방식. 그래서 사실은 큰 차이는 없는데 문제는 2022학년도부터.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과목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현재는 화법, 작문, 독서, 문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21학년도 내년 현재 고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수능에서는 언어와 매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추가되는 과목이나 교과들이 재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또 새롭게 더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즉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수능부터는 변화가 좀 예상되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과 국어는 공통과 선택의 구조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까지 절대평가로 반영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탐구는 계열 구분이 폐지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이럴 거예요. 수학이 국어가 공통과 선택 구조면 그럼 문항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텐데 공통 부분에 문항이 한 75% 정도 출제가 되고 선택하는 부분의 교과는 나머지 25% 내외의 비율로 문항수가 구성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이런 비율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성적 산출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단답형이 30% 정도 출제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수능 성적표를 받아보면 한국사와 영어가 등급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고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는 표기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제2외국어를 응시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등급으로만 성적표에 표기된다라는 점, 그게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제 바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영어는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고 한국사는 40점 이상이면 1등급이 나오잖아요.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50점 만점 중에 45점 이상이어야 1등급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40점 이상에서 40점에서 44점까지는 2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별 환산이 다르다라는 거 확인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0학년도 수능의 변화,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과목도 변화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내가 어떤 과목을 준비해서 응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능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현재 고3 학생들도 사실은
사탐 과목 어떻게 선택할까요? 과탐 과목 어떻게 선택할까요?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하기 편한. 예를 들어서 2학년 모의고사를 봤을 때 내가 고교 내신에서 선택하지 않은 과목을 수능 모의고사로 선택하면 사실은 공부하는 데 더 힘들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학년 때 내가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에서 선택한 과목하고 연계성 있는 과목으로 수능 모의고사 과목은 선택해서 들으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효율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끔 1, 2학년들 학생들을 중에서 모의고사를 응시할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지? 라고 한다면 일단은 현재 학교에서 내신 과목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랑 연계된 과목으로 선택을 해서 시험 응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응시를 하다 보면 내가 조금 더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암기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이해가 뛰어난 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학습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점수를 잘 낼 수 있는 그런 선택 과목으로 선택해서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연계 통합, 문이과 통합은 사실상 좀 어려운 얘기일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코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